안녕하십니까. 설지현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대개 안면윤곽 수술을 받게 되면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또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또는 수술하고 나서 또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 수술 부위에 여러 가지 상처살이나 붓기 이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기다리라, 1년 기다리라 하는 얘기가, 뼈를 수술했을 때 뼈가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살, 근육, 이런 연부 조직들이 이제 좀 수술을 하고 나면 단단하고 굳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오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편하게, 부드럽게, 딱딱한 것은 부드럽고 좀 두꺼워진 건 좀 얄쌍하게 원래 살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런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진을 가지고 수술 결과로 판단해서 수술을 받는다면, 그 판단한 그 결과 때문에 수술받은 환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손등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매끄럽죠? 만약에 여기 손등이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매끄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손등이 원래 제 살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6개월, 8개월, 9개월, 1년 이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 손등이 마치 철판처럼 매끄럽다면 이렇게 매끄럽게 보일 거예요. 붓기가 다 빠지고 나면. 그런데 지금 여기 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다 뼈가 연결돼 있죠? 길이로. 그러면 이 붓기가 다 빠지고 얇아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뼈를 따라서 홈이 생기듯이, 수술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나면, 첫째는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면 내가 이 수술을 올바로 받았는가, 앞으로 어떤 얼굴형으로 변할 건가, 그거는 뼈의 상태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뼈의 상태가 어쩐지, 어떻게 돼 있는지, 수술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먼저 미리 확인을 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확인이라는 게 결국은 병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대 수술은 수술 방법이 한 두세 가지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입안으로 잘라서 앞에 45도 방향을 자른다든가, 귀 앞에 구렛나루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두피 관상을 한다든가, 이런데 거기에 따라서 수술의 내용과 결과가 천지차입니다. 왜냐? 그는 어떤 방법이 특별히 좋아서, 또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의사가 정말로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술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수술을 하는 내용에서 한계점 때문에 그렇죠. 한계점이라는 건 뭐냐? 일단 뼈를 자를 때 어느 위치에다가 기구를 대고 그 뼈를 절골을 해야 할 건가, 그 위치 선정에서부터 수술 방법들이 갖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입안으로 하는 광대 절골 수술과 구렛나루를 하는 수술에서는 수술을 하는 진행 과정, 프로시저에서 한계가 있고, 또 이거를 매끄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얼굴형은 달걀형처럼 입체감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의사는 그런 느낌을 갖는 수술을 하고, 어떤 의사는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수술하기 전에 얼굴이 낫다고 투덜거리거나 불만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빠지게 만들거나, 그런 것은 그 뼈 모양 때문에 얼굴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수술이 가장 수술 내용에 있어서 퀄리티가 높은 수술이냐, 결국은 뼈를 올바로 보고 뼈를 올바른 위치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뼈 절골했던 그 고정 부위가 앞뒤로 전부 매끄럽게 연결을 해야 아무래도 뼈가 매끄러웠을 때 얼굴 모양도 그렇게 수술 받을 환자가 원하는 얼굴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올바로 잘 해놓은 것과 아니면 뭐 광대 수술이나 이런 거 윤곽 수술에 있어서 부작용은 결국은 붓기가 빠지고 거기에 수술 부위에 살이 이렇게 원래 살로 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수술 상태가 됐을 때 결국은 뼈가 뭐 벌어지거나 계단처럼 높낮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얼굴을 줄여놔라 했더니 양옆에가 이렇게 납작이 들어서 직사각형이 길어졌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드러날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납니다. 처음에 한두 달째는 잘 눈에 안 띄던 것이 네다섯 달 되면 훨씬 더 눈에 띄고, 10달이 되면 더 띄고, 1년이 가면 더 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수술을 잘 해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또 얼굴형이 뼈 모양 그대로 얼굴의 외부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사례를 보고 CT나 이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얼굴 뼈에 C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광대가 이렇게 훨씬 평면적으로 납작하고 이 45도 부위는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강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퍼에서 여기 턱은 훨씬 더 좁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CT를 약간 각도를 밑으로 돌려보면 더 극명하게 이게 차이가 나죠. 여기 부위가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부위는 턱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렇게 U자로 V자로 앞턱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폭이 이렇게 좁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어야만이 안면 윤곽 수술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턱뼈는 이 아래 턱선을 아무리 잘라봐야 이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고, 이 턱뼈는 결국은 이 앞턱을 향해서 이렇게 V자형으로 계란형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광대는 얘가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다는 것과 옆에 측면은 유심히 보면요 곡선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곡선이 만약에 없어져갖고 얘가 납작하면 얼굴이 말상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부작용의 사례인데, 이 CT는 저희들이 이렇게 CT를 봤을 때요, 전 귀 앞에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떻게 현상이 오느냐, 여기 측면은 납작해지니까 얼굴이 길어집니다. 일자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측면의 곡선형을 유지하면서 모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측면이 납작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면의 CT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게 불류압인지 어쩐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CT를 볼 때는 이쪽 방향에서, 측면 방향에서 이쪽을 봐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 금속판으로 고정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옆으로 잡으면 여기 눌려갖고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꺾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각도가 더 심하게 튀어나오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아래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에 측면이 이렇게 여기가 일자로 납작은 이렇게 꺼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높낮이로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붓기가 빠져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얼굴형이 조금 안 좋아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턱선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턱이라는 것은 이 사각 부위에서 앞턱으로 이렇게 달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곡선도 잘라봐야 이 폭과 이 폭이 줄어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백혈구나 적혈구나 뭐 혈소판 이런 것들이 여러 우리 혈액 성분들이 형성되는 그런 스폰지뼈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이 스폰지뼈 속에는 말 그 자체예요. 스폰지뼈라는 것은 스폰지처럼 부실부실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가 치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뼈가 없으면 결국은 이 편은 폭은 줄어든 것도 없으면서 그냥 치아나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대나 이런 광대는
정면은 어차피 정면 모습이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바로 즉시 내가 불편사항이 나타나지만 턱은 이렇게 많이 잘라놓으면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좀 더 불편한 그 치아나 임플란트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수술이 되면 이건 엑스레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측면이 이렇게 납작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귀 앞에를 말씀드렸죠. 귀 앞에가 이렇게 금속판에 대놓고 되면 되게 옆으로 주무시면서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 부위는 붙어 있는데 나머지 윗부위는 다 떨어졌다. 이런 것도 다 부작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트를 여러 장을 두고 봤더니 옆에 광대인데 이렇게 계단형이 오고 그 다음에 이건 비고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싹 갈아버리고 측면은 좀 더 넣어주고 싶으니까 잘라서 넣는데 이런 것 자체가 다 부작용 사례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측면을 갈아버리면은 여기는 부러뜨려 놨지만 그냥 부러뜨린 절골을 한 것이 없이 그냥 갈았잖아요. 그럼 이 뼈 두께가 보통 한 5mm 6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버리면 이게 남아있는 뼈가 너무 약한 상태가 되는데 심지어는 뭐 종이같이 얇은 경우도 제가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부작용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얼굴 선이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꺼져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납작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뼈에 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대를 수술하고 났을 때 되게 뭐 붓기가 안 빠진다. 뭐 한 달이 됐는데 2달이 됐는데 붓기가 안 빠진다. 그러면 항상 볼처짐을 의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볼처짐을 의심할 때는 그냥 바깥에 있는 붓기만을 보지 말고 그 정밀 검사,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면 이전에 봤던 CT 모양처럼 뼈가 그렇게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의 수술 결과 뼈 상태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뼈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위에 걸쳐 있는 근육들이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볼처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처짐이 있다 그러면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분류압도 있고 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볼처짐이 오면 이렇게 아래 볼이 통통한 거예요. 이 통통한 거는 왜 그러냐, 이게 위에서 밑에 살이 몰리면 아래쪽이 통통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나이를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눈을 비교해 보면 나이를 드신 분은 눈꺼풀이 퉁퉁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살이 쳐져서 밀려 내려와 가지고 눈꺼풀에 가서 다 밀려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대에서는 그렇게 눈꺼풀에 몰려 내려와 있는 살이 적으니까 눈꺼풀이 좀 더 얇죠. 그래서 눈꺼풀이 두꺼운 경우와 눈꺼풀이 얇은 경우에 우리가 쌍꺼풀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꺼풀이 얇은 사람들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죠. 그 다음에 눈꺼풀이 두꺼운 사람들은 회복이 더 늦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늦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볼살이 처지면 이렇게 몰린 살 때문에 회복이 늦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광대를 수술한 이후에 이거는 입안으로 수술한 환자입니다. 한 달 후인데 이 주변에 이렇게 멍하리진 것처럼,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이 콧볼 주변이 좀 볼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수술을 해놓으면 이런 주변이 이렇게 얄쌍하니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나는 원래가 살성이 좋기 때문에 회복이 원래가 빨라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살성이 좋았어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의사가 광대뼈를 축소를 하면서 볼처짐이 없게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한 달째인데요.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한 달째인데도 회복이 자연스러워요. 왜? 이런 데가 뻥뻥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이 아래 볼에서 좀 어색한 붓기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객관적인 검사와 검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수술한 병원에서 검사를 해라는 게 아니에요.
영상 진단 영상 전문의가 계시는 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개인 영상의학과 병원에서 촬영하면은 뭐 내가 보고 싶은 각도에서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모든 방향에서 다 찍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분류압이 나타나는 방향에서는 보여주지 않거나 또 잘 안 보여지게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를 하시라는 거고, 검증이라는 것은 수술 방법은 다 좀씩 달리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피나 두피 관상절개 입안으로 45도 절개, 구렛나루로 뒷광대를 절골을 하는데, 나머지 수술 이름은 전부 다 그 병원에서 뭐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수술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상업적인 수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술 이름이 아니니까요.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변호사가 우리 법률사무소는 특별한 용어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걸 재판하는 판사가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요. 성형외과 의사라면 다 수술 용어가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무슨 수술 용어를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진짜 수술 용어죠. 그래서 항상 그런가 말씀드렸는데, 입안이나 뭐 두피 관상절개나 이런 병원에서 교차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 가장 확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올바른 효과가 나타났고 무엇 때문에 그런 현재 불만이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효과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회복이 빠르게 보였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뼈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뼈 상태, 이거를 우산을 피우면 우산살로 생각하면 돼요. 우산살이 이렇게 찢어지고 꺾이고 납작해지면 이렇게 얼굴형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얼굴뼈가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정말 매끄럽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뼈가 매끄럽고 예쁘게 이상이 이렇게 보이면 얼굴형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항상 저는 환자들한테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제 말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차트에다가 모든 설명을 씁니다. 여기에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뭐 한 6, 7가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뭐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기 전에 현재 당신의 상태에서는 어디가 짝짝이고 어디가 어떤 상태다,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링 타임이라고 언제쯤 돼야 확실한 수술 결과를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일일이 다 써놨어요. 저는 보면 회복 경과 기간에 회복 경과에 비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주변의 살이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점점 불편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효과는 대신에 업된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3개월 이내는 가능하면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CT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수술의 내용을 실제 뼈를 잘랐던 고정해 놓은 최종적인 수술 상태를 카메라로 찍어서 넣어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주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가면서 점점 수술 효과가 높아집니다. 막 50%, 막 98, 90%, 뭐 9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경과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환자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또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그 얘기를 해드릴 때는 저도 이제 개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증상은 언제쯤 되면 없어진다 이런 걸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3달이면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환자도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각턱 수술할 때는 어디 이렇게 자르는 것이 좋겠다. 아까 그 전 CT에서 본 것처럼 턱 밑선을 그렇게 잘라놓으면은 너무 많이 잘라놓으면 치아가 씹을 때 오는 그 저작의 충격을 아래 턱선에서 못 받쳐주거나 그랬을 때에 항상 치아의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통 경우에는 그거는 수술과 관계없다. 치아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래 턱선을 잘라놓고 사각턱에서부터 앞턱까지 쭉 그렇게 길게 잘라놨을 때 환자분들께서 치아가 좀 쏠리는 느낌이다,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다, 붕 뜨는 느낌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수술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원래 그 얼굴에 대한 정상적인 CT 사진을 첫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정면의 효과는 턱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광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광대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그 얼굴형을 특징 지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도 그래요. 광대를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로 불만이 온 것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꺼졌다, 젖었다, 한몰이 생겼다, 그거를 옆모습의 거울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면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면을 보고 말했을 때 그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광대뼈 수술에서 나온 거죠. 턱은 뭐냐? 옆모습에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턱을 많이 자르고 나면 옆턱선이 개턱이 됐다, 꺼졌다, 한몰이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만 봐도 턱은 아까 그 턱은 측면의 모습이고 광대는 정면의 모습이고, 그래서 측면과 정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쭉 설명했던 그 상담 내용에 대한 완성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CT 점검으로 해서 나타난 여기 좀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6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이 6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한 99%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환불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제가 환불하려고 수술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신에 철저하게 수술 내용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서비스 환자에 대한 수술 후 관리, 이런 것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환불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환자한테 가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환불을 하겠다, 객관적인 눈높이로 완전하게 재수술을 다시 해주겠다, 그다음에 재수술로 인해서 당신이 또 다른 수술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일상생활을 피해 온 것은 제가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한 이후에는 환자분께서 처음 수술하는 것이고, 이게 성형수술하는 게 두세 번 겪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성형수술은 한 번의 수술이 끝나는 수술이어야 된다고, 종결되는 수술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처음 수술을 받는 분들에 있어서 이게 모든 생각나는 것들이 전부 다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자주 해본 저는 별것도 아니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질문이 오면 바로바로 답변도 해주고,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타임이라는 것은, 즉 그 확실한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너무 빠른 시기에 그 인증 사진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도 너무 믿지 마시고 또 의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올바른 수술이 되어 있다면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눈이나 코 수술과는 다르게 안면윤곽이나 이런 수술들은 약간의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술 후에 경과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확실한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